시작하자마자 응? 뭔가 성현이 따기 때리는 소리부터 들리네. 자, 규정기 봅시다. 규정기 특징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옛날 고전 산문인데 기로 끝나잖아. 고전 산문인데 기로 끝나면 다 수필이에요. 수호제 기, 뭐 그 다음에 뭐 운금루 기 이런 것들 기, 수필 한문이죠. 조위의 규정기. 조위는 저것도 많이 썼는데 가사도 많이 썼는데 자 일단 봅시다. 자 규정기 우리끼리 자 의주가 어딘 줄 알지? 황해도에 있지, 그렇지? 의주 옆에 신도시처럼 딱 만들어 놓은 게 신의주야. 신의주는 들어봤잖아, 그렇지? 응? 신의주? 찹쌀순대, 그렇지? 그쪽이 순대로 되게 유명해. 신의주 찹쌀순대. 요즘에는 그 선생님이 요즘 너무 스스로를, 그러니까 나의 전체를 못 본 것 같아. 요즘에는 샤워하고 나오면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여기만 본 나머지 여기 약간 소홀해서 그래서 한 끼만 먹거든요. 한 끼 먹으면 금방 빠져요. 한 끼를 많이 먹어 큰일 났어. 보상심리에 의해서 한 끼를 존나 많이 먹어요. 어차피 안 먹을 거. 어제는 라면 하나 먹었나? 네. 라면을 어제 하나 먹었는데 왕뚜껑 그 사열면 하나 먹었는데 햇반을 하나를 데웠어요. 그리고 김파래 자반을 뿌려서 먹었는데 아씨 또 맛있는 거야. 또 한 끼밖에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밥을 두 개를 돌려서 죽처럼 먹었어요. 그래서 라면 냄새가 나는 볶음밥처럼 되는 거야. 근데 또 맛있는 거야. 그랬더니 또 이렇게 딱 여니까 되게 맛있는 참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참치가 아니라 뭐라고 써있냐면 동원 참치인데 술 안주용으로 돼 있는 거야. 그거 아는 사람 있어? 참치가 그거 안 먹어봤어? 그거 완전 추천. 알갱이가 이만해. 다이나 너 알아? 그거 뭔지? 아마 집에 이렇게 열면 다 있을 거야. 요리가 되더라고. 김파래 자반과 햇반 두 개랑 왕뚜껑 하나랑 술안주용 참치. 와 참치가 조각이 이래. 근데 그런 게 많이는 없어. 7개인가? 이렇게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 오늘은 뭘 먹을까 생각 중이죠. 근데 선생님이 군대 갈 때 정말로 허리가 26이었었어. 26. 26에 174에 62kg.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아직도 있어. 병역증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 왜 누굴 조롱한 거야? 모델계야 나야. 응? 모델계를 조롱한 거라고? 그 뜻이 아니지? 아니지? 그런데 군대 가서 살이 찐 게 65kg으로 제대했어요. 그리고 허리는 28. 근데 28에서 그 다음 남자들 바지는 30이잖아. 근데 한 번에 30을 거의 안 입고 바로 32로 넘어갔는데 왜 그랬냐면 순대 때문에. 순대가 엄청나게 살찌는 거야. 다 녹말 탄수화물 아니야 순대가? 고기 느낌도 나잖아. 고기 냄새 정도는 나잖아. 근데 엄청 살쪄요. 집에 갈 때 우리
서울에 집에 갈 때 지하철역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맨날 거기서 순대랑 김말이를 먹었는데 맨날 오니까 학생 뭐 이렇게 먹고 가라고. 그러면 2,000원 줬는데 왜 이만큼 주는 거야? 그걸 또 다 먹고. 아직 싸우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30을 못 입고 32로 가고 있죠. 안 믿겠지만 아직은 32야. 그리고 자, 신작은 몇일까? 30이 못 입지 않을까 신작? 생각해봐. 자, 규정기 합니다. 얘들아, 신의 주에 찹쌀순대 때문에 내가 의주로 귀양간 이듬해 여름이었다. 여름이라고 계절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의주로 귀양간 이듬해니까 귀양 갔다라는 화자의 처지도 있어요. 귀양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의주는 공간인 거야. 이렇게 짧은 수필일수록 이런 걸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새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하다. 그렇죠. 새든 집이 낮고 좁아서 덥고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좋았다는 게 아니라 덥고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귀양살이가 어땠어요? 굉장히 열악했죠. 열악한 환경의 귀양살이죠. 그리고 또 모두 된 줄 알아? 그래서 채소밭에서 좀 높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골라 석가래 몇 개로 정자를 얽고 띠로 지붕을 덮어 놓으니 그래도 대여섯 사람은 앉을만 했다. 그래서 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열악한 환경의 귀양살이로 인해서 뭘 만들었다는 거야? 정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열악한 환경의 귀양살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자를 만들게 된 이유라고 해도 돼요. 너무 덥고 답답하고 해서 옆집과 나란히 붙어서 몇 자도 떨어지지 않았다. 채소밭이라고 해야 폭이 겨우 8발인데 단지 해바라기 수십 포기가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것도 단지 해바라기 수십 포기가 푸른 줄기에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 이거 왜 중요할까? 지금 나갔다는 사람 있지 않아? 이거 뭐야? 왜? 왜요 이게? 정자 이름이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필의 제목은 규정기야. 왜 이 정자 이름을 규정이라고 지었는지에 대한 거고요.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붓고 이 규가 또 무슨 뜻인 줄 알아? 규가 뭐야? 맞아, 해바라기야. 규가 해바라기라는 뜻이 한자로. 그러면 단지 해바라기 수십 포기가 푸른 줄기에 부드러운 잎을 훈풍에 나부끼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얘기는 이게 정자 이름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름을 규정이라고 했다. 규가 해바라기예요. 손님 가운데 나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자, 뭐라고?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뭐 가치가 없습니다. 보잘 것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손님은 어떤 특징이 있어? 지금 규정기라고 했는데 요 손님은 어떤 인물이냐면 해바라기를 하찮게 여기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 또 꽃 가운데서
어떤 이는 그 특별한 풍치를 높이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향기를 높이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나무들을 좋아하고 대나무, 매화, 국화, 난, 해초 뭐 이런 걸로 자신의 이름을 지었지 하찮은 식물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소나무나 대나무나 매화나 국화, 난, 해초 이거 다 이건 뭐야?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한 것 식물이에요. 높이 평가한 식물이고요. 이 식물의 특성은 어때야 되는 줄 알아? 특별한 풍치가 있어야 돼. 뭔가 스페셜한 아우라나 느낌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해바라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 그리고 하찮아. 색깔도 없어. 예쁘지도 않아. 냄새도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건 아니지. 냄새가 없고 뭐 그냥 보잘것없고 하찮아. 당신의 해바라기에 무엇을 높이 산 것입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좀 길다. 내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들어봐야 되겠죠. 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그리 타고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 사물이 똑같지 않은 것은 그렇게 태어난 거다. 즉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사물의 성질은 그렇게 태어난 거다. 그래서 태생적이라고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귀하고 천하고 가볍고 무겁고 하여 만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각자 원래 그런 태생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것은 가볍고 어떤 것은 무겁고 라는 것은요 결국에 사물의 특성은 다 각자 그러니까 사물의 특성이 어떻다라는 거야. 특성은 다 모두 개별적이라고요. 근데 지금 그대가 얘기하는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더러워요. 그리고 변변치 못해서 이거보다 못한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가 얘기했던 소나무나 대나무, 매화, 국화, 난초, 해초는 식물 가운데도 굳고 세어서 그래서 굳세서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입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무리에서 뛰어나고 세상에 우뚝 홀로 서서 명성과 덕망이 우뚝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 해바라기부터 이건 잘 보세요. 이거는 색깔을 좀 진한 걸로 해야 되겠다. 저 해바라기는 여기서부터 명성과 덕망이 우뚝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중요합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 한문수필, 고전 한문수필의 특성인데 얘네들이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기술되고 서술되었는지를 보자면 일단 첫 번째 대조가 두드러지죠. 어떻게 대조야?
하찮은 것과 우뚝한 것, 하찮은 것과 하찮은 것과 우뚝한 것이 대조됐고요. 더 중요한 거, 이거 대조는 찾는데 이거 잘 못 찾아요. 유추했습니다. 유추. 어떻게 유추했어? 식물의 속성을 뭘로? 사람의 속성으로 유비추리한 거다. 그래서 대조와 유추, 이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나서, 이게 뭐야? 황량하고 머나먼 적막한 바닷가로 쫓겨났다는 것은 현재 이 필자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람들은 천히 여겨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양 가면 귀양 가도 대접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 정리학용은 귀양살이를 몇 년 했어? 여기 다산마을 있지 않아? 응? 아, 여기를 옛날에 뭐라고 했는데 다산마을을 내가 까먹었다. 옛날 이름으로. 정리학용 고향이 여기 아니야? 맞지 않았지? 근데 전남 강진으로 유배 갔죠. 그러니까 지형으로 따지자면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 뭐 이런 데 갔어요. 이런 데 19년인가 18년 동안. 근데 정약용은 가서도 그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도 길러냈어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아? 얘들아, 그 하나 상식적으로 얘기해 줄까? 알면은 좀 재미? 너희들 이런 재미를 느끼나? 원래 귀향을 가면, 그래서 성현아, 너 귀향 가. 어디로 가? 그러면 귀향 갈 때 어떻게 가는 줄 알아? 일단 첫 번째, 귀향을 멀리 가지. 멀리 가는데 저 귀향 갈게요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귀향 갈 때 데리고 호송하는 사람들이 있지. 어디까지?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와 식사비 이거 다 귀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국가에서 공무원이라고 국가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벌 받으러 가는 것도 뭐한데 돈을 따로 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혼자 이렇게 끝까지 가. 귀향지로 갔어요. 귀향지로 가면 뭐 숙박이 욕이 어때 이런 걸로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아.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 짐 입고 온 옷과 간단한 거 빼놓고는 그냥 거기에 똑 떨궈지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주로 귀향은 어디로 많이 가? 섬으로 가지. 그래서 대부분 섬 사람들이 뭐야 갑자기 한양에서 귀향 왔네? 되게 싫어해요. 첫 번째, 임금이나 조정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은 저 새끼가 오죽 잘못했으면 귀향까지 왔을까라고 해서 개무시를 하고, 두 번째는 옛날 사람들 먹고 살기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지. 근데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조그마한 섬에 뭐 저런 새끼까지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타박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매도 맞았대요. 하층민한테 양반이 귀향 온 주제 어디 그걸 굶기고 밥도 쉰밥 주고, 개가 먹던 밥을 멍멍이 개가 먹던 밥을 주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정약용 같은 경우는 안 그랬대요. 처음에 그럴지 몰라도 워낙 인품이 그래서 공부하고 혼자 이렇게 집도 없는 거지. 집도 얻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집을 공짜로 줘? 그럼 양반인데 그 평민들 백성들의 명령을 받고 일하고 조금씩 얻어먹고 마구간에 자고 막 그랬단 말이야. 옛날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정약용은 안 그랬어요. 거기서 키운 제자가 나중에 정약용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제자가 왔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자 얼굴 보고 죽고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고.
그래서 그게 정황계라는 게 있어요. 정약용의 정자와 그 제자가 황씨거든요. 앞으로 우리 이 두 집안은 계속해서 만나고 이 사람의 뜻을 기리자고 해서 계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 유배 생활이 있는가 하면 이런 유배 생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이 여겨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서먹서먹하게 내치는 형편입니다. 내가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것으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짓고자 한다 해도 또 그 식물들의 수치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설의법이 있죠. 그럼 이건 결국 뭘 뜻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천에게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식물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온갖 멸시, 무시를 당하는 처지. 그러니까 함부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천한 식물로 짝하고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해바라기로 정자 이름을 지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천한 식물로 짝하고 먼 데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서 취했으니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규정이라고 규정으로 정자 이름을 지은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볼래요? 천한 식물을 여기서 얘기하는 천한 식물은 뭐죠? 해바라기죠. 그러면 이 해바라기 일반적으로 천하다라고 여기는 이 해바라기라는 식물은 누구와 동일시할 수 있어요? 필자인 나와 조비라는 필자랑 동일시 보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천하에 버릴 물건도 없고 버릴 재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귀, 삿바귀, 무, 배추 같은 하찮은 것들도 옛사람들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옛사람들 있지? 옛사람들 이 말하기 방식도 뭐냐면 옛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 알아도 인용, 대조, 유추 이런 거 잘 알아두세요. 근데 거기다가 해바라기는 두 가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해바라기는 능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해바라기는 능히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뭐야? 해라는 임금 또는 조정을 향한 충성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또 분수를 지킬 줄 아니 그것을 지혜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즉 두 번째는 자기 분수를 아는 것, 즉 지혜, 충성과 지혜로움을 상징한다. 자, 보십시오. 대개 충성과 지혜는 남의 신하가 된 자가 갖추어야 할 정조이니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혜로서 사물을 분별하여 시비를 가리는데 잘못됨이 없는 것이 이것은 군자도 어렵게 여기는 바이지만 이거는 내가 원래 흠모해 오던 덕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글쓴이의 의도는 뭐야? 그러니까 필자인 나는 여전히 귀향은 왔지만 여전히 필자는 귀향 왔다고 어떤 마음이 틀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필자는 뭐예요? 나는 조정과 임금의 충성스러운 신하임과 동시에 또 뭐야? 충성스러운 신하임과 동시에 뭐야? 지혜로운 신하이며 그리고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흠모해 오던 나의 삶의 중요한
덕목이더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엿을 한 방 먹인 거지. 넌 왜 하찮은 거냐? 너 하찮잖아.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하찮게 만들었잖아. 근데 어떻게 하지? 해바라기는 하찮아 보이기는 해도 이런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난 역시 해바라기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참 반격, 받아치길 참 잘했죠. 그치? 그리고 나서 또 매기는 게 뭐가 있느냐. 자, 화면 넘겨도 되죠? 되죠? 자, 요렇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충성스러움과 지혜로움, 충과 지, 해바라기가 가지고 있는 덕목, 필자인 조이가 언제나 추구했던 덕목, 이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충성스러움과 또 반복하지만 지혜죠. 있는데도 연약한 무풀들에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설의법이고요. 더 이상 해바라기는 천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야. 이로써 말하면 유독 소나무, 대나무, 매화, 국화, 난 해초만 귀한 것이 아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즉 해바라기도 소나무, 대나무, 난, 해초, 국화, 매화 이런 것만큼이나 귀하다. 지금 내가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자고 먹고 하는 것이 다 모두 임금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 밥을 한 술 뜨고 나서 심휴문이나 사마군실의 시를 읊을 때마다 즉 왕 또는 조정을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칠 수가 없었으니 해바라기로 나의 정자 이름을 지은 것이 어찌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길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하찮게 여겼던 손님이 말하기를 깨달은 거죠. 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했는데 그대 정자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할 것이 없어졌소이다. 이제 손님이 나의 얘기를 듣고 뭐가 된 거야? 깨닫게 된 거예요. 즉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수용한 거죠. 그리고는 배를 잡고 웃으면서 가버렸다. 김인현 6월 상순에 적는다. 자, 이거 마지막 요거 중요해. 요거 있지? 김인현 6월 상순에 적는다. 요 부분 있죠? 이게 한문수필의 특징이에요. 글을 언제 썼는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한문수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라고 그랬죠? 기의 특징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괜찮죠? 괜찮지? 좋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쉬워요 이거.